네, 자 조형근 선수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정유석 선수 부활인데요. 네. 네, 첫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그 아쉬움을 깨끗이 씻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경기 세르게이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렇게만 했었어도 경기를 따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브루도어가 이제 처음 나와서 처음 나와가지고 테란이 저그 상대로 막 죽어나고 막 이럴 때 거의 테란이 저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이거밖에 없지 않겠어? 라던 방법으로 이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조여놓고 차근차근 조여 나가면서 멀티 견제 해주고 수비 잘하고. 예, 이게 이제 그 당시 정도에 이제 유행하던 어떤 테란이 저그 상대하는 플레이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예,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오랜 기간 그 테란만을 고집해온 정유석 선수, 예, 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조용근 선수가 사실 못했다기보다 정유석 선수가 워낙 잘했던 것이 이 보통 저그 유저들 테란 상대할 때 어떤 멀티 확보 위에 물량 공세로서 이제 물량을 압도하는 형식인데 그러한 멀티 견제를 너무나 철저히 해줬기 때문에 조용근 선수가 하나의 멀티만 더 가졌었더라도 경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요, 이 저그가 테란 상대로 전적이 상당히 안 좋네요. 예, 지금까지 오늘 그 저그 대 테란이 현재까지 이제 3번이 있었는데 테란이 몽땅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저그 대 테란은 이묘한 선수 경기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4전 테란이 전승, 저그가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저그에 좀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돼서 C조의 지금 현재 중간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선수가 1승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유석 선수가 1승 1패, 조형근 선수가 1승 1패. 그러나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정유석 선수가 2위, 조형근 선수가 3위, 홍진호 선수가 1패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그의 전적이 상대적으로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D조의 경기를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 D조의 경기에 나설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질럿이 먼저 내리고 리버가 뒤에 내렸어야죠. 네, 뮤탈리스크 수비합니다. 어렵습니다. 김신덕 선수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예. 김승엽 지지. 김신덕 선수 시종 1관 기회를 주지 않는 플레이로 첫 승 따냅니다. 김신덕 1승. 김신덕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홍진호 선수와 같은 개팀 소속이고요. 신덕기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이 선수의 특징은 어떤 그 빈틈을 상대 종족의 빌드에 가는 빈틈을 잘 찾아서 공략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김신덕 선수의 모습. 자, 그리고 여기 맞서는 선수가 예, EMP 에너지가 없나 보다. 지금 EMP 한 방이면은 김정민. 힘들겠네요, 김정민 선수. 이야, 진지! 바로 지난주에 명승부를 보여주면서 주간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혔던 김동수 선수입니다. 예, 지난주에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 프로토스와 어떤 그 정반대의 확장형, 물량형 프로토스를 보여줬는데 과연 그러한 전략 전술을 오늘도 보여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네. 자, 김신덕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김동수 선수의 모습인데요. 연습 열심히 하는 모양이죠. 헬스한 그런 인상이에요. 네. 김동수 선수. 자, 김신덕 선수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저그. 요즘 보면은 그 젊은 그 청년들이, 예, 그리고 또 프로게이머들이 대단히 다수가 이렇게 머리를 막 형형색색으로 염색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두 선수가 전부 이렇게 까만 머리인 적은 거의 뭐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동수 선수의 표정이 많이 굳어 있어요. 앞서 그 같은 팀의 조형근 선수가 패배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말이죠. 자,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은요, 인큐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인큐버스 함께 보시죠. 예, 뭐 테란이 1승 1패, 프로토스가 1승 1패. 예, 그거는 역대 이 맵에서는 테란과 프로토스만 서로 싸움을 했다. 예, 두 번의 경기가 있었고 한 번씩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그 대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인데 김동수 선수가 처음에 이제 조영근 선수하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근데 조영근 선수한테 연전 연패를 했대요. 할 때마다 조영근 적을 못 이겨갖고 저그한테 어떻게 이기나 하다가 역시 전략가 김동수답게 연습을 거듭하면서 점점 김동수 선수 쪽으로 승률이 높아졌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김신덕 선수 같은 경우는 러시아리가 좀 먼 이런 세로 방향 이런 쪽이 나오면은 저그가 할만하고 좋고 자신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가로 방향이 나오면은 나는 좀 힘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동수 선수는
오히려 가로 방향이 나왔을 때 승률이 안 좋았던 거였거든요. 예, 네. 얘기를 들어보면. 역대 그 복싱 권투로 예를 들면 말이죠. 인기 있는 선수와 정말 잘하는 선수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신덕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 보면 승리를 거둘 때 상대편 정말 꼼짝 못하게 해놓고 예, 예. 경기를 그렇죠.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극적이거나 또 화려한 이런 플레이라기보다는 승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빈틈을 잘 노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고 오히려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동수 선수가 과연 김신덕 선수 어떤 면을 공략을 할지 이 점이 좀 관건일 듯해요. 네, 인큐버스라는 맵은 일단 그 뭐 많이 알려진 헌터나 라이벌리를 혼합한 그런 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그와 프로토스의 경기일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0대 50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떤 그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이제 하드코어 러쉬 게이트웨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또 미네랄 한대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앞마당 지역에 또 하나의 가스가 있다는 점은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꾸준히 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을 생산하면서 또한 테크트리를 탈 수 있다는 점,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많은 물량을 염두에 둬서 초반에 저글링으로서 가난하게 출발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어떤 프로게이머들은 프로토스가 굉장히 유리하다고들 얘기를 하더군요. 네, 과연 저그 프로토스 두 종족의 명예를 등에 짊어진 양 선수의 대결 어떻게 결판이 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인큐버스에서 펼쳐진 D조의 경기 김신덕 선수와 김동수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스카이배 온게임의 스타리그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D조의 경기 김신덕, 김동수 두 인기 스타 플레이어가 경기에 나섭니다. 자, 신도끼 김신덕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윤의 저그 지난 시즌 재경기 동률 그러나 점수 차로 그만 8강 진출이 좌절됐던 선수입니다. 김신덕 선수 예.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승. 자, 김동수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온게임 스타리그 본선에 진출해서 첫 경기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가린토의 부활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1승 김동수. 거의 뭐 프로토스의 새로운 문법을 뭐 창안했다고 할까요? 네. 자, 김신덕 선수와 김동수 선수의 대결 인큐버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김신덕 선수의 진영 5시 저그. 네, 김신덕 선수 좀 기분 좋게 됐네요. 김동수 선수의 진영 11시 프로토스 대각선 방향으로 양 선수의 진영이 꾸려져 있습니다. 네, 김신덕 선수는 가로 지역이 나오면은 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동수 선수한테 이야기가 막 들어가라는 듯이 구드론 조심하라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오는 걸 보니까 예, 뭐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신덕 선수는 구드론 플레이는 안 할 것 같은 식 아니겠어요 지금 네.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멀거든요. 물론 뭐 이거리나 이거보다도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가깝죠. 이거리나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로 방향이 아닌 이상은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김동수 선수가 뭐 지난주에 김정민 선수 상대로 보여줬던 이 하드코어 질러 러시를 만약에 김신덕 선수가 이 지역이라서요 가로 지역이라서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그 김신덕 선수로서는 뭐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투회 처리 가다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원회 처리 플레이는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 두 번째 해처를 짓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김신덕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하는데 김동수 선수가 7시면은 그 김동수의 그 소문난 그 무시무시한 하드코어 질럿이 무섭죠. 굉장히. 보통 그 이 맵에서 이제 그 잠시 전에 제가 프로토스가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투게이트웨이의 어떤 질럿 러쉬로 갔을 때 김동수 선수가 가장 연습을 많이 하면서 패배했던 경우가 뭐냐면 하드코어로 간다는 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섣불리 중앙 진출하거나 상대 기지 쪽으로 가다가 발업된 저글링에 의해서 그 질럿을 이
소멸당했을 때 그래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예. 하지만 이 하드코어 질럿 러쉬를 운영하면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띠지 않고 방어적으로 나가면서 꾸준히 테크트리를 올린다면 프로토스의 물량도 만만치가 않죠. 네. 자, 과연 양 선수의 경기 팬들은 어떤 예상을 했을까요? 기대가 되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김동수 선수의 절대적인 우세를 적쳤는데, 이게 아마 첫 경기의 어떤 그 강한 인상, 이런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매우 크게 작용을 했을 게 분명하고요. 거기다 원래 또 저그에게 또 강한 프로토스이기도 했죠. 예, 지금 보면은 뭐 저그 킬러 프로토스가 누구냐? 뭐 요즘은 뭐 박정석 선수가 뭐 약간 뜨고 있기도 많이 뜨고 있기도 하지만 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수는 사실 아니고, 예. 뭐 임성춘이다, 뭐 김동수다, 기욤이다, 뭐 송명석이다, 뭐 등등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다른 대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온게임넷 스타리그에서만큼은 분명히 김동수 선수가 저우 상대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예, 네. 이 스타크래프트의 전략 전술이 많고 많은데 김동수 선수의 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6승 8패. 저그 상대로 10승 4패예요. 예, 10승 4패면 71%입니다. 예. 저그 상대로의 어떤 그 가림토스라는 전략 전술은 정말로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예. 자, 김신덕 선수의 저글링이 달려가는데 입구를 질럿 4기가 꽁꽁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신덕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대각선의 위치라면 무리한 그 굉장히 가난한 형태의 저글링 운영보다는 운영. 네. 예, 상당히 부자를 꿈꾸면서 이 장기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질럿 한 개 보내봅니다. 본진의 미네랄이 열덩이라는 측면, 그리고 평지맵이라는 측면 때문에 헌터스하고 유사한 점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예, 그 대신 지금처럼 대각선이나 세로 방향으로 이제 진영이 편성이 될 경우에는 여기저기 보면 다리도 이거 왜 아, 김동 선수 김진덕 선수 굳이 저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컨트롤 좀 보십시오. 앞쪽에 2기의 질럿을 빼는 보십시오. 예. 자, 저 순서 바꾸는 거죠. 지금 HP가 떨어진 질럿을 뒤쪽으로. 그렇죠. 예. 뭐 사실 그 프로토스 프로게이머 중에서 이런 김동수 선수의 물론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이 임성춘 선수나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유닛 컨트롤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특히나 초반 질럿을 운영하는 김동수 선수는 예. 상당히 최상급이죠. 질러 컨트롤은 왕이죠. 네. 아,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각선 이런 위치가 됐을 경우에 저그가 이제 좋은 측면은 뭐냐면요. 김신덕 선수 4승 2패. 프로토스 상대로 1승 올린 전력이 있습니다. 예, 바로 뭐 지지난주에 김승엽 선수 이긴 네. 거고요. 예. 어쨌건 프로토스 유닛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뭉쳐서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저그가 둘러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목이 되게 많아요, 이 맵이. 예, 다리도 많고, 옆으로 이제 프로토스가 이 길로 쭉 나오면 저 길로 삥 돌아가지고 빈집을 한번 노리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프로토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갖고, 거리가 멀면은 풀토가 러쉬를 나가기가 좀, 예, 약간 좀 껄쩍지근하다고 할까요? 예. 거기에다가 있어갖고요. 이 발업이 안 된 질럿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또 빈집으로 그렇죠. 저글링이 들어올 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빈집을, 예, 저글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글링이 뭐 대여섯 기만 들어와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자,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김동수 선수 확실히 섣불리 진출 안 하고 차근차근 질럿 모으면서 테크트리 타고 있어요. 예. 바로 본진의 미네랄이 열성이나 된다는 측면을 김동훈 선수가 잘 이해를 하고, 예, 질럿을 많이 뽑으면서 그러면서 테크트리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김동훈 선수 외모로 봐서는요, 그 머리를 쓰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일 것 같았는데 이 선수가 대단히 영리한 선수예요. 전략가죠. 그렇습니다. 뭐 물론 김동훈 선수 힘도 셉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예. 힘도 센데 머리 좋아. 진짜 무섭죠, 진짜. 예. 자, 조금씩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예. 저글링만 가지고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태죠. 혹시나 모를 또 러커에 대비해서 입구 쪽에 팔런 건설해서 캐논 짓고 그리고 자신의 옆 멀티를 안전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인데 네. 보통 김신덕 선수가 러커를 생각해서 시간을 벌고 확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역이용해서 뮤탈리스크 쪽을 선택을 했네요. 지금 뮤타로 가는 선택은 저는 괜찮다고 보이는데. 발업이 됐죠. 예, 저글링 도망가야죠, 이제. 자,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저글링은 모두 다 1트레도 일단 피해는 좀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프로브 이제 좀 감아주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그거 의도인데. 하나.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성과를 거뒀죠.
본진에 캐논 하나밖에 없네. 예, 이러면은 뮤탈리스크 탁 띄우면 다른 예. 의미죠, 김동수 선수. 영리해요. 네, 그런데요. 지금 이 저그의 입장에서 2개의 가스를 채취하면서 3개의 해철에서 나오는 뮤탈리스크를 맘먹고 모으고서 포토캐논 4-5기 정도는 하이템플러나 아콘이 없다면 충분히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자, 김동수 선수 일단 자신의 진영에 시타드 오브 아우드에서 템플러 어카이브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헌터스에서도 헌터스는 프로토스의 땅이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1대1 시에 말이죠. 요즘은 뭐 팀플 시에도 프로토스 그 아머가 있는 그 HP 분량이 늘어나갖고 프로토스가 조금 더 이제 강력해진 바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1대1 할 때 헌터스 같은 오픈 개방형은 프로토스의 맵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맵에서 저그가 프로토스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저글링 막 3해철에서 막 엄청나게 운영을 해주다가 기습적으로 뮤탈리스크 띄우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뮤탈리스크를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많지 않은 뮤탈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성크 콜론이 대비가 없어서 많은 수의 드론을 잡아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가림토 표인데요. 질럿 들어갑니다. 성근 콜론이 일부 질럿도 무시하고 들어가고요. 예, 자, 이런- 뮤탈리스크 봤죠? 질럿이 이 정도 뺄 거 없지 않나 싶은데요. 질럿 잃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테크트를 탄상한 뮤탈리스크를 봤기 때문에 아콘 추가 위에 공격을 와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김진덕 선수 컨트롤 좋았죠. 김동 선수가 도망을 치면서 그 김에 질럿 몇 개 희생시켜가지고 본진 들어가고 상황 보겠다. 정찰용으로 보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질럿 들어가면 그 질럿들 없애기 위해서 뮤타나 저글링이 쫓아오면서 질럿들 하나하나 이렇게 둘러싸갖고 없애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일부를 희생시키면서 다수의 질럿을 살리는 플레이가 더 경제적이었다고 볼 수 멀티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공격. 자, 포토캐논 뭐 뺍니다. 그러나 깨집니다. 아콘과 드래곤 수비 뒤로 뺍니다. 자, 뮤탈리스크 기동성을 이용해서 좀 개별전을 해야 되는데요. 포토캐논 바트 그냥 공격 밀어붙입니다. 뮤타가 수가 제법 되기 때문에 사이닝 스톰이나 아콘만 아니라면은 지금 어쨌건 템플러 한기를 거저 잡는데 성공은 했네요. 일단 뮤탈리스크를 봤다면은 김동수 선수 어차피 자신 멀티 자신의 본지가 멀티죠. 안정아 프로토스가 이렇게 자원 칠치를 한다면은 포토캐는 왕창 지어야 돼요. 정말로. 자, 퀸스 네스트 올립니다. 뭐 이렇게 된 김에 이 지역에다가 해처리를 지는 건 다소 의외네요. 약간 그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을 이용한 건가요? 그런 측면이네요. 김진덕 선수 잘하는데요. 계속해서 좀 무언가를 보내서 김동수 선수가 자신의 진영을 혹은 멀티 지역에 공격을 오지 못하게 신경을 계속 뺏고 있습니다. 계속 괴롭혀주면서 김진석 선수 필요한 것은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 지금 저 뮤탈리스크 수가 적은 것 같아도 한 번 팡 쏴가지고 그 템플러를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10기는 된다는 거예요. 10기는. 지금 그 하이브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뭐 저글링의 아드레날린도 해주고 결정적으로 이 하드코어 그러니까 질템 위주의 프로토스 전술의 가장 강점을 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디언이거든요. 근데 드래곤도 지금 많고요. 완전히 뭐 물지형 같은 게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완전 평지형이라고 할 때는 뭐 다리 지형 같은 거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상 드래곤이 가디언 어느 정도는 상대해 주긴 합니다. 지금 뭐 드래곤 모으는 거는 괜찮은 판단이네요. 뮤탈리스크 많아요. 지금 신덕 선수 꾸준히 뮤탈리스크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멀티 쪽에 혹시 뭐 하이템플러나 김동수 선수 대비가 완벽히 돼 있나요 지금? 뮤타가 많으면은 10기씩 10기씩 또는 한 부대씩 한 부대씩 부대를 따로 운영을 해주면서 한 번 우클릭 해주면은 그 템플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템플러가 생산이 되면은 그냥 족족 아콘으로 만들어버리는 편이 나을 것도 같아요. 자, 지금 한시 쪽에 멀티를 김동수 선수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했나요? 아직 파악하지 못했죠. 한시 쪽.
이 지역이 관건일 수도 예, 있겠는데요. 뮤탈- 아, 뮤탈리스크 들어갔죠, 공격 지금. 들어갑니다. 아마나 멀티죠. 보통 캐논 있습니다. 보통 캐논 무시하고 뮤탈리스크 공격. 야, 프로브 많이 잡았어요 지금. 네, 자 뮤탈리스크 지금 아이템플로 있습니다만은 아콘으로 합체하기 직전에 사이언스톰. 아, 예. 저 스톰으로 또 뮤타에게 큰 피해 못 줬고요. 아, 그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정말 뛰어난 선수들한테는 여간에서는 어떤 무슨, 예, 뭐, 템플러를 그, 어시밀레이터 뒤에 살짝 숨겨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수를 키우지 않는 이상은 템플러로 뮤타 잡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예. 아콘과 드래곤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김동수 선수. 이 김신덕 선수는 프로토스 상대로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네. 뭐 기동성을 활용해서 지금 괴롭혀주고 있고 네. 김신덕 선수 가장 중요한 뮤탈리스크를 괴롭혀주면서도 잃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뮤탈리스크가 부대 단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예, 또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셨죠? 예, 뮤탈리스크가 가서 저 포톤 캐논을 강제 공격했는데 쿠션 공격만으로 프로브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무서운 거고요. 자 김동수 선수 미나르 멀티 지역에 예, 예. 뭐 아낌없이 아콘 많이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진짜. 워낙 그 신경을 건드리다 보니까 저 한시 쪽 멀티를 전혀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한시 쪽 멀티가 좀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야, 그 김동수 선수가 그래도 아콘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어떤 또 측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보이긴 보이네요. 조금 있으면 가디언 온다 이거죠. 다시 또 들어갑니다. 사이언스톰 제대로 뿌렸습니다만 피합니다. 머리 위에다가 한 방 또 쏴요. 아, 예. 지금 뭐 한시 쪽 멀티는 가스만 채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가디언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김신덕 선수 자원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저것은 가디언 변태를 위해서 모아가고 있는 아 이거 올해 자원으로 봅니다. 자 예. 지금 급격히 자원이 갑자기 줄었는데요. 변태하고 있죠. 프로토스 상대로의 오래된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디언 저글링. 그렇죠. 예. 이 타임에 김동수 선수는 자신의 주력 병력 이용해서 예, 저 가디언 저글링이라는 게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그 이후 어떤 그 유행이 불 꺼지듯이 확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허세의 존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무서워였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 뭐 프로토스가 그 스타게이트 전혀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진짜 좋죠. 예. 가디언 공격합니다. 가디언 공격. 자 김동수 선수 안마다 멀티죠. 충전등화합니다. 시간 싸움인데요. 김동수 선수는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는 김동수 선수 한시 쪽에 김신덕 선수의 멀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저글링 계속 생산해내면은 예, 저 정도 막아요, 병력 저거. 예 아콘이 맞죠. 있더라도 아드레날린 글랜드가 없던 저글링이라고 한다면 막습니다, 저 병력. 네. 김동수 선수 앞마당 멀티. 자신의 살을 주면서 상대편의 뼈를 갖는다라고 하는 전략인데 당연히 뮤탈리스크를 맞다면 김동수 선수 가디언을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김동수 선수 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좀 느껴야 예. 되는데요. 가디언들이 지금 김신동 선수 너무 모여있네요, 그래도. 예, 펼쳐줘야죠. 자 하이템플러 다가와서 사이오닉 뿌립니다. 사이오닉 스톰. 그러나 가디언 수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혹시 그 스타게이트를 본진에서 김동 선수 짓고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냥 저 지역은 포기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자 김신덕 선수의 앞마당 멀티적은 깨뜨렸는데 지금 착각. 김동수 선수는 멀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김동수 선수 입장에서는 저 한시 멀티만 파괴시켜줘도 예 이길 수 있는 경기예요. 자, 김동수 선수 사이오닉 스톰을 뿌리고 드래곤으로 이 가디언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좀 김신동 선수는 저글링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미나를 멀티적 공격해 봅니다만 그러나 보통 캐논 숫자가 많습니다. 김동수 선수 일단 가디언 공세 막아냈습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다음 예, 가디언이 실패를 했다면은 김신덕 선수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예, 그러나, 예,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저글링이 좀 무서워지는 타이밍이 되긴 됐거든요. 걸링 다가옵니다. 아드레날린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죠. 사이언스톰 뿌리고 아콘으로 잡습니다. 야, 예, 아콘 2기가 같이 있으니까. 03업이죠, 야, 지금. 언제 저렇게 업그레이드 했나요? 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저글링의 공방 업그레이드는 그냥 무시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뭐, 예. 이제 해주면 좋은데, 방업은 뭐 방업 해주나 마나, 무조건 이제 아콘한테 발견한 것 같아요. 선방입니다. 김동수 선수.
한시 쪽, 한시 쪽 봤죠? 김신덕 선수 힘들겠는데요. 예. 김신덕 선수 그래서 한시 쪽에 멀티를 하는데 공격 질러 드래곤. 김신덕 선수 좀 어려운데요. 예, 그래도 예,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취소를 해가지고 예, 약 200여 원의 예, 미네랄을 예, 수급 자, 회수를 석탄 했네요. 숫자 늘립니다. 김신덕. 저 좁은 입구를 뚫기 위해서는 발업된 질럿이 최고죠. 최고죠. 예, 드래곤보다는. 예, 갑니다. 미탈리스크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은 뒤에서 백업해주는 이런 형태가 좋죠. 아콘도 아콘이긴 합니다만 지금 김동수 선수가 그 드래곤을 다수 운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아드레날린 글랜즈 업저글링을 진짜 막 5부대씩 만들어갖고 확 밀면은 진짜 또 해볼 법하기도 한데 말이죠. 자, 김동수 선수의 본진 쪽의 자원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가디언 컨택. 예. 김동수 선수의 자원줄을 끊겠다는 거죠. 네, 미나라 멀티적인데요.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김동수 선수, 김신덕 선수의 멀티적 한시 쪽 공격해 들어갑니다. 질러 숫자가 좀 적은 것이 아쉬운데요. 드래곤과 아콘 공격해 들어가는 성선원이 김동수 수비하고 선수도 있습니다. 여기만 파괴시키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이언 예. 난무하고요. 자, 성선원이 거의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김진덕 선수 저거 지키러 갈 필요 사실 없죠. 차라리 공격 들어가는 편이 낫죠 지금. 자, 초치기예요. 초싸움입니다. 자, 이야. 저글링으로 김동 이거 선수의 병력을 맞서면서 가디언도 공격. 예. 미나라 멀티죠.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진짜.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양 선수. 그래도 연마당 지역에 지금 멀티가 있기 때문에 김동수 선수 이것을 또 멀티를 네. 해놨었군요. 그래도 조금은 좀 무리한 러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본진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네. 싶은데요. 자, 일단 공세를 취하고 있던 김동 선수의 병력은 모두 잡아내는 성공했고요. 미나라 멀티죠. 김동 선수의 미나라 멀티는 깨뜨릴 것 같은데. 네, 그 추가되는 드래곤 때문에 많은 수의 가디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힘들겠어요. 네. 계속된 교전. 자, 김동 선수의 미나라 멀티죠. 이 가디언들과 함께 다수의 저글링들이 함께 왔었다면은 분명히 김진덕 선수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사이언스톰을 드는데요. 뒤집었습니다. 가디언 두 개를 동시에 넣고요. 저글링을 생산할 정도의 자원도 빡빡 있나요 김진덕 선수? 자, 김신덕 선수는 이제 그리고 막았네요 김진덕 선수도. 김신덕 선수는 이제 방금 전에 이 한쪽 멀티적의 공세를 가디언 공격으로 일단 막아내는 데 성공했었죠. 힘들어요. 서클 콜론이 이미 다 파괴됐었거든요. 자,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김진덕 선수도 본진 자원은 바닥이 낮겠죠. 네. 자, 김신덕 선수의 선택. 자, 이 김신덕 선수 수비하나요? 더군다나 이런 근접 유닛 간의 그 업그레이드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김신덕 선수 힘들죠. 김신덕 선수 자신의 멀티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저글이 모여옵니다만 그러나 이 저글이 모두 다 잡히면서 저리까지 깨집니다. 다시 또 저글이 보내봅니다. 드론까지 동원해서 수비. 천하의 아드레날린 글랜즈 저글링도 업그레이드에서 심하게 딸리니까 상대가 안 되는군요. 김동수 선수. 자, GG! 김신덕! 김신덕! 잘했는데요. 김동수 선수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결국 승리를 따냅니다. 강력한데요. 카리토스 김동수 2승입니다.